그나저나 남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진우, 곧 처리할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박진우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설계 도면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오늘 미팅은 중요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대형 프로젝트 의뢰였으니까요. 태블릿 배터리가 또 나갔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전기를 찾아 서재를 뒤지다가 아내 한서윤의 책상 위에 놓인 최신형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윤은 이미 회사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차 안에서 진우는 파일을 찾기 위해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AI 비서 앱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음성 기록 폴더가 자동으로 열렸고 어제 오후 회의라는 제목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무심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기 씨, 이번 신제품 라인 예산 좀 봐요.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낯익은 음색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곧이어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서윤 씨, 걱정 마세요. 개발비 항목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나저나 우리 남편 말이에요. 요즘 또 뭔가 설계한다고 난리예요. 서윤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진우, 그 사람 이제 설계자로서의 수명은 끝났죠, 뭐. 솔직히 내 성공에 기생해서 용돈이나 받아 쓰는 집사나 다름없어요.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그래도 집안일은 잘하잖아요. 그것밖에 못하니까 문제죠. 20년 전에는 그래도 재능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유통기한 지난 골동품이에요. 음성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웠습니다. 뒷차에서 경적이 울렸지만 그는 듣지 못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서윤이 마케팅 회사를 창업할 때 진우는 자신의 설계 사무소를 접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이 어렸고 서윤의 커리어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는 기꺼이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윤은 승진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설계사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진우는 음성 파일을 자신의 클라우드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원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서윤이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차를 다시 출발시키며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떤 건물은 튼튼했고 어떤 건물은 겉만 화려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쌓아 올린 성공이라는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은 완벽해 보였지만 내부 구조는 부실했습니다.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젠가 건물 전체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완벽한 가문의 여왕. 사람들은 서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공한 여성 CEO, 모범적인 아내, 자상한 엄마,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 하지만 진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성벽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진우는 태블릿을 가방에 넣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고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밀하고 치밀한 설계도,
서윤이 쌓아 올린 세계를 무너뜨릴 청사진 말입니다. 건물을 철거하려면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건드려야 전체가 무너지는지. 진우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설계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우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이 돌아왔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 미팅 어땠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당신은? 신제품 런칭 준비로 바빴죠. 서윤은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그녀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이미 생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설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서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음성 파일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우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함께 일했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이준혁, 보안 솔루션 전문가였습니다. 형, 오랜만이네요. 강남의 작은 사무실에서 이준혁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 무슨 일인데요? 진우는 태블릿을 꺼내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이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이요? 그래.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이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일주일이면 될 겁니다. 진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내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서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집에서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 간단하게. 진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우는 다시 그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형, 앉으세요. 이준혁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야? 외도는 시작에 불과해요. 이준혁은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형수님이 운영하는 더 윤의 재무 내역을 보았어요. 신제품 개발비 항목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출보다 30% 이상 많아요. 진우는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어? 비자금입니다. 형수님 명의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최민기도 연루됐나? 그 사람은 더 악질이에요. 이준혁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청업체들과의 계약서, 입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최민기는 형수님의 권한을 이용해서 하청업체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해요.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더 있어요, 형.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형수님이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했어요. 전략도 세워뒀더라고요. 어떤 전략? 이준혁은 화면을 돌렸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의 메일 내역이 보였습니다. 형을 유책 배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정 방임, 경제적 무능력,
그런 식으로요. 진우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서윤의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사만 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재산 분할도 최소화하려고 하네요. 이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신제품 런칭 행사 직후에 이혼 서류를 내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때가 형수님 입지가 가장 강할 때니까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설계사무소, 해외 프로젝트 기획, 건축가로서의 명성, 모두 서윤을 위해서였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료들 법적으로 쓸 수 있어? 대부분 가능합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요. 복사본 만들어줘.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 어떻게 할 거예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는 억눌렀습니다. 설계사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야 해. 어디가 약한지,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 무슨 뜻이에요? 건물을 무너뜨리려면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돼. 아무데나 때리면 안 돼. 진우는 다시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윤과 최민기, 하청업체들, 투자자들, 복잡한 관계망이 보였습니다. 더 조사해줘. 최민기의 동선, 서윤의 일정, 모든 걸 알아야 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괜찮아. 급하게 하다가 들키면 의미가 없어. 진우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서윤이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로 잡으세요. 장소는 그랜드 호텔로. 그녀는 진우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고마워요. 서윤은 다시 통화에 집중했습니다. 진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았습니다.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진우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설계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치밀한 설계도, 서윤이 쌓아 올린 세계의 모든 지지대를 제거할 청사진 말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더 흘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집에서 같은 일과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설계 일을 했습니다. 서윤이 돌아오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저녁 집에 손님이 올 거예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와요? 투자자분들이요. 집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싶대요. 알겠어요. 뭐 준비할까요? 적당히 해요. 당신 솜씨면 충분하니까. 서윤은 노트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물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다음 날 저녁 투자자 3명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정갈하게 차린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한 투자자가 감탄했습니다.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요리를 잘해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죠. 부럽습니다. 가정적인 분이시네요. 진우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제품 라인은 확실히 시장성이 있어요. 개발비는 이미 확보했고요. 진우는 찻잔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발비. 이준혁이 보여준 부풀려진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한소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회사도 키우고 가정도 완벽하고. 과찬이세요. 남편 덕이 크죠. 서윤의 말에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우는 찻잔을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별일 아니에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런칭 행사예요. 그날은 정말 중요해요. 창립 1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쌓아온 걸 보여줄 날이죠.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와야 해요. 가족으로서. 그럴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우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꺼내 이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행사 날짜 확인됐어. 다음 달 10일.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할게요. 진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최민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형수님 몰래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다른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독립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민기가 서윤을 배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해? 증거도 있어요. 회의 기록, 이메일 내역들. 서윤은 알까? 모를 겁니다. 최민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습니다. 형, 이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면. 진우는 침묵했습니다. 이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윤과 최민기의 관계에 균열을 내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진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설계 도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마지막으로 설계했던 건물이었습니다. 손으로 도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서윤이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복수? 그것이 정말 답일까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골동품. 그 말이 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진우는 이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최민기한테 익명으로 정보를 흘릴 거예요. 무슨 정보? 형수님이 최민기를 제거하려 한다는 내용이요. 증거도 조작해서 보낼게요. 들킬 위험은 없어? 없습니다.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 행사장 영상 시스템도 확인했어요. 접근 가능해요. 좋아. 준비 계속해줘. 사무실을 나서는데 이준혁이 불렀습니다. 형, 진우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한강 다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강물이 검게 흘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산책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와요. 추워요. 곧 갈게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시작한 이상 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진우는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리고 복수를 완성할 그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런칭 행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유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보여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해요. 고마워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서윤은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당신도 준비해요. 6시까지 그랜드 호텔로 와요. 알겠어요. 서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진우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형, 모든 준비 끝났어요. 영상은? 완벽합니다. 행사장 메인 스크린에 송출될 거예요. 시간은? 서현 대표님이 가족 소개하는 순간이요. 그때 자동으로 재생돼요. 진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형, 정말 괜찮으세요? 이준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이제 끝을 봐야지. 전화를 끊고 진우는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도착하자 화려한 행사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언론사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진우는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무대 위에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서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준비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성공 스토리, 비전, 신제품 소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지지가 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서윤이 진우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명이 진우를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윤의 신호에 따라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차량 내부가 보였습니다. 서윤과 최민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민기 씨, 이번 개발비 부풀려서 빼돌린 돈 안전한 거죠? 서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청업체들한테 받은 리베이트도 깨끗하게 처리했어요. 최민기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나저나 남편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박진우, 곧 처리할 거예요. 이혼 서류 준비 다 됐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골동품이에요. 20년 동안 내 성공에 기생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웃음소리가 스크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내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서윤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완벽한 날이에요.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게 무슨 짓이죠? 20년이었어요. 당신을 위해 포기한 세월이. 진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모든 게 얼마나 부실한지.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핸드폰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참아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뒤돌아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장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형 뉴스에 벌써 나왔어요. 그래?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들어갈 거래요. 투자자들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형 괜찮으세요? 응, 이제 끝났어. 수고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득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내려놓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함께 일했던 건축가의 연락처였습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소장님이세요? 저 박진우입니다. 진우 씨, 오랜만이네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설계를. 그래요? 좋죠. 내일 한번 만나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진우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집이 아닌 자신만의 길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작은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 클라이언트 오셨어요. 조수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한 모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낡았어요. 하지만 추억이 많거든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억을 담으면서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진우는 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따뜻한 집이요. 가족이 함께 있고 싶은. 진우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이 종이 위에 그려졌습니다. 모녀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모녀가 나갔습니다. 진우는 다시 창가로 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 네, 형은요? 바빠 일이 많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뉴스 봤어요.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 씨 1심 판결 나왔대요.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그래. 최민기는 실형이고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 위로 배가 지나갔습니다. 형 후회는 안 해요.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뭐가요? 후회인지 아쉬움인지. 진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그건 확실해. 병담이네요. 전화를 끊고 진우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진우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건축가세요? 아르바이트생이 물었습니다. 진우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손에 잉크 묻었어요. 설계하시는 분들 특징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은퇴하셨어요. 평생 설계하시다가. 행복하셨나 봐요. 네, 그러셨대요. 자기가 설계한 건물에 사람들이 사니까요. 아르바이트생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진우는 생각했습니다. 건물에 사람이 산다는 것. 그것이 설계사의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큰딸 지수였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만나요. 동생이랑 같이 갈게요. 진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어디 가고 싶니? 아빠 사무실 보고 싶어요. 구경해도 돼요? 물론이지.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도 아버지로서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지수와 민호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와, 여기 전망 좋다. 민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빠가 좋아하는 곳이야.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책상 위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새로 짓는 집 설계도야. 예쁘다. 누가 살아요? 한 가족이 오래된 집을 다시 만드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진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옅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예전보다 편안해 보여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빠 표정 달라졌어. 진우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너희도 행복하니? 진우가 물었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했어요, 처음에는. 엄마도 아빠도.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가 아빠답게 사는 게 좋아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면을 펼쳤습니다. 개인 주택 설계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혼자 살 집이에요.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면 좋겠어요. 의뢰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우는 연필을 들었습니다. 선이 그어졌습니다. 벽이 세워지고 창이 만들어지고 문이 열렸습니다. 종이 위에서 집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진우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도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정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나아가면 됐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진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50대 중반.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이제야 시작이었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위한 건축가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도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필을 들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